얼마 전 우리나라의 50대 늦깎이 여성 과학자가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인정받아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성과가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는 경력 단절, 비정규직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일궈낸 값진 열매이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과학계 유리천장을 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박은정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선정한 세계 상위 1% 연구자에 선정이 됐는데 사실 이 연구기관이 글로벌 연구 정보를 분석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매해 노벨상 후보자를 점칠 때 이 연구기관 데이터를 선정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엄청 또 우수한 성과를 내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나노 독성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나노 물질 또는 나노 독성학이라고 하면은 매우 생소하게 느끼시겠지만 네. 사실 나노 물질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인위적인 공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노 물질들이 안전하다는 근거 자료가 없이 의약품이나 식품이나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이제 그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지 무해한지가 문제가 된 거였고 예. 저는 OECD에서 선정한 그 우선관리 대상 나노물질들을 위주로 해서 그 안전성을 실험을 했고 네. 이번에 선정된 논문은 우리 몸에는 입자 상태로 들어가지만 들어간 후에는 이온화되면서 독성이 급격하게 변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아, 네. 나노 독성학의 그런 연구였군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 원래 의대를 진학하시려고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나노 독성학을 연구하게 되셨나요? 아마도 이제 대학 진학할 때만 해도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아마 의대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생각해 보면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고 또 이제 친정 어머니나 아버님이나 간병을 하면서 내 가족들이 왜 이런 질병을 앓게 된 걸까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네.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법도 좀 제대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서서 독성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예. 나노물질의 경우에는 기존의 미세먼지와는 다르게 뭐 철가루가 자석에 막 달라붙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입자들이 세포 안으로 정신없이 들어가서 세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네. 소비자들의 어떤 그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또 축하드릴 일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번 성과로 인해서 경희대의 정규직 교수로 이제 일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에 네.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인데 네. 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도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친정 어머니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육아 이런 또 경력 단절 소위 말하는 경단녀로 생활하시면서 우여곡절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석사 과정 때까지만 해도 친정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셔서 육아나 뭐 가정 살림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또 시아버님이 식도암 진단 받으시고 그러면서 간병도 하고 또 아이도 키워야 되고 가정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요. 이제 석사 마치고 한 8년 돼서 이제는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사실 시작하고 나서도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머릿속이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해야겠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에게 본의 아니게 어떤 희생을 강요 아닌 강요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 마음의 빚을 이제 감당한다는 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물론 개인사도 있으셨지만 여성 과학자로서 경력 단절 문제는 어제 오늘 지적된 것들이 아닙니다. 예, 예. 맞습니다. 뭐 결혼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서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좀 해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네. 어떤 사회적 선입견이 제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구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정말 하고 싶은데 난 엄마니까 그래서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건 주로 이제 풀타임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제도를 조금 변경을 해서 경력 단절 여성 과학자가 새로 시작할 때 어떤 일부분이라도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다면 이 경력 단절되는 기간을 조금은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좀 더 지원 체계가 마련이 돼야겠네요. 네. 네. 또 교수님 그 지난 세월을 소외하다 보니까 또 북받쳤던 감정도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숨을 가라앉히시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과학자들의 경력 단절 문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네.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그 비정규직 형태로 어떤 연구 성과를 냈을 때 이 연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운이 좋고 또 억척스럽게 이제 내 연구를 꼭 해야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진행을 한 상태인데요. 예. 대부분의 연구 교수들은 이제 비정규직 연구자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런 이유들은 이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네. 어쨌든 실험실 책임 교수님의 연구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40대 후반이나 아니면 연구 박사학위 받고 한 7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이제 버티다가 의욕도 좀 없어지고 그러면서 아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길을 찾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어떤 연구 성과가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나다라는 판단이 선 경우에는 박사 후 7년까지는 이제 지금 안정적인 제도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좀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좀 마련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이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계에도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계시던 연구소에서도요.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나노 독성학이랑은 그렇게 관련 없는 연구도 하셨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 실험 재료비를 직접 내야 한다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그렇게 실험을 연구를 하셨는데요. 힘든 점이 없으셨나요? 사실 비정규직 연구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는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정말 힘든 일이었고 저 또한 욕도 좀 많이 먹었고요. 그다음에 진짜 포기해야 되는 일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뭐 계속해서 이상한 그 생각들이 막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예. 뭐 포기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연구에 대한 열정이 식지를 않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가게 되는데 이런 저를 이해를 하고 연구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예. 희생을 해준 그 남편과 아들에게 저는 늘 미안했고 또 고마웠고 그래서 그런 마음의 빚이 어떤 악조건에서도 견뎌야 된다. 그다음에 이 연구의 열정이나 욕구, 갈증은 내가 꼭 풀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아마 이것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주어져 있는 환경은 어렵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던 어떤 탐구 욕심이 이런 그 결과를 또 성과로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교수님 이제 경희대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과거의 환경보다는 앞으로의 그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계획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정규직이라는 자리를 갖게 됐고요. 제 본래 꿈은 오랫동안 그냥 연구를 즐기고 그 성과로 사람들에게 보람 있는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정규직이 됐고 또 이 된 만큼 좀 더 많은 연구자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서 환경성 질환의 원인을 찾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싶고요. 예. 또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들을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신랑한테 이런 농담을 좀 하는데요. 자기하고 아들한테 진 빚 내가 노벨상감 받아서 다 갚을게. 아, 네. 맨날 농담 아닌 농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 말이 농담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연구자가 돼서
좀 갚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네. 노벨상 수상 소감 발표할 때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내가 빚 다 갚았어라고 하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진짜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과학계로 다시 복귀하기까지 여성 과학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실까요? 이 여성 과학분들이 참 이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박은정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